오늘은 우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천 서기에 나오는 우정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관포지교 아닙니까? 그죠? 관포지교입니다. 근데 관포지교는 뭐 전에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문경지교라고 하는 또 다른 감동적인 우정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마천은 삶 자체가 사마천이 스스로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완전히 일벌레였습니다. 워커홀릭이야. 그래서 업무에 쫓겨가지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분망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수대야를 큰 세수대야를 머리에 쥐고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대야를 이렇게 쥐고 하늘을 쳐다봐야 뭐 하늘이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 관계가 좁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9살이 궁형을 자청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인간관계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대목이 이만에게 보낸 보이만서라고 하는 편지에 나옵니다. 아주 천하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역대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정에 관한 고사들을 사마천에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관포지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문경지교고, 그 밖에 군신 간의 관계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정의 문제를 꽤 많이 끄집어내는데요. 심지어 보이만서에서 사마천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정이 오늘 잠깐 머릿말로 말씀드리게 될 이제 배가절연입니다. 우리 소세원에 계시는 그 대봉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배가절연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문경지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마천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살벌한가라는 부분을 정세가라고 하는 곳에서 유명한 말로 합니다. 이권 리압자 권리진이 교소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익과 건세로 만난 사이는 건세와 이익이 다하면 그죠? 진짜죠. 사귐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예전에는 그리도 서로를 진실되게 사모하고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어찌 그리도 심하게 배반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묘한 인간관계를 결국은 권세와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사귀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마천이 인간관계의 오묘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 대목은요, 그 정세가에 나오는 이권을 이합자는 권리, 진이, 교소다라고 하는 요 대목은 조선시대 때 유명한 실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대목을 씁니다. 어디에다가 쓰냐 그러면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죠.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세한도 발문에 요 대목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주도로 유배를 오고 보니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연락도 안 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중국에서 책을 구해다가 줘요. 그래서 그 제자를 위해서 발문을 씁니다. 그래서 세한도는 어디서 나온 대목이냐 그러면 논어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공자님이 세한연우 지송백지 후조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하거든요. 남깁니다. 날이 추워진 다음에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봐야 그 사람의 고고함, 인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한도를 그렸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요 대목을 또 세한도의 발문에다가 또 인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사마천하고 추사 김정희하고는 약 18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맥락은, 맥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기록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진실해야 되고 또 그 기록이 사람을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또 표현력도 같이 가미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대목이 유명한 대목입니다. 사마천은 이런 이해와 권세로만 사귀는 인간관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인간관계를 갈망을 했죠. 자기가 궁형을 당하고 보니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보니 또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인간관계에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서가지고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나라고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게 아까 대분방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마천의 그런 깊이 있는 생각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결국은 관포지교라고 하는 아주 천하의 유명한 260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고사성어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 됐고요. 오늘 한 2300년 전에 문경지교의 이야기도 관포지교 못지않게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천 아까 말씀드린 친구에게 보낸 이만하게 보낸 편지에서 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하고 종작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춘추시대 때 배가라고 하는 귀족이 검은고 연주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고 자기 연주를 듣고 감상평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음악의 감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혼자 검은고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연주하는 게 낙이었어요. 그날도 검은고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검은고 연주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농부 하나가 그 연주 참 고산유수롤세 라고 네 글자로 딱 자기 검은고 연주의 전체적인 총평을 남기고 쑥 지나가는 거죠. 배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연주한 이 연주의 곡 이름을 고산유수라고 붙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전반부 연주는 높은 산처럼 굉장히 힘차게 응원하게 연주하고 후반부는 흐르는 물처럼 유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자기 연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곡 이름을 고산유수로 붙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 하나가 고산유수로 세라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을 자기 연주에 대해서 제대로 평을 내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지나가는 허름한 농부가 자기 연주의 경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이제 그 명함을 교환을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냥 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이름은 종작이라고 합니다. 종작입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넣어서 배가가 종작이한테 오늘 시간 되냐라고 물어보면 시간 된다 그러면 만나서 연주하고 배가가 연주하고 종작이가 듣고 또 감상평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음악으로 우정을 다진 사이입니다.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두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우정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던 중 배가가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정근을 갑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 두 사람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배가가 다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종작이를 찾았더니 종작이가 그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작이 무덤을 찾아가서 배가가 자기 자신의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배가절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추모하는 또 추모사로서 우리는 이제 장송곡이라 그럽니다. 레퀴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를 떠나보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검은고 줄을 끊는 것으로 표현을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고 여기에서 파생된 두 글자가 지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파생이 됩니다. 알지자, 소리음자. 소리를 안다는 거죠. 지음. 예. 그래서 인간관계의 경지 가운데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두 글자는 지음입니다. 소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 친구의 감정 상태를 헤아리는 겁니다. 저 친구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편안한지 기쁜지 슬픈지를 헤아린다는 거죠. 그 가족들끼리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기를 넘어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내 딸이 지금 슬픈지 화가 나 있는지 용돈을 요구하는지 그죠? 뻔하잖아, 그죠? 예, 이게 가족끼리 그런 경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던 남남인 사이에 만나가지고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만 듣고도 친구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다. 이 정도의 경지. 이게 이제 지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소세원에 있는 대봉대는 바로 친구, 사람을 기별을 넣어가지고 언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해놓고 친구가 올 무렵에 주인장이 대봉도에서 봉황을 기다리듯이 그런데 이 친구의 집주인의 그 취미가 악기 연주라면 거기 대봉도에서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검은 거를 뜯어요. 또 피리를 불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친구가 삽장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친구의 심경을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기별을 넣은 이유도 아는 거고 왜 만나자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만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 나갈 것인가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장수가 바로 소세원에 있는 대봉대입니다. 대봉대가 괜히 이름 나온 게 아니고 봉황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뜻이죠. 봉황은 친구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들은 다 백아하고 종자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고 그 고산유수는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어떤 정자라든지 누각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름도 고산유수 누각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곡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산유수의 연주 악곡도 지금까지. 이게 전부 다 백아제란과 종자기,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백아가 있고, 그죠? 예. 여기 종자기가 있죠. 요 장소는 고금대라고 해가지고 호복성 무안시 이제 초나라 사람이었거든요. 백아가. 그래서 호복성 무안시에 가면은 고금 옛 고자에다가 검은 거 금자를 써서 백아하고 종자기가 만나서 검은 거 연주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만들어져 있는 백아하고 종자기의 조형물입니다. 전부 다 옛날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을 나타내주는 백아절연의 그림들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고금대를 방문했을 때 그 고산유수 연주하는 연주 모습이고 왼쪽은 오른쪽은 그 건물 이름이 아예 고산유수로 적혀 있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분이 이제 고산유수를 연주합니다. 기념품도 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기는 백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도 검은 굿줄로 그저 만들어놨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백아 무덤입니다.